이런 와중에 열받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희대의 판결입니다. 시대의 진짜. 판결로 1심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1심과 2심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시됐던 수많은 증거들은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고 7만 5천 원 썼다고 벌금을 150을 때렸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8천.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조계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핵심 인물 배 아무개 씨 모두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 씨가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수사 초기에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혜경 법카도 아니라고.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계산을 했다고요. 그리고 수행원으로 따라다니고 있던 배 씨는 말하자면 경기도 법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건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밥을 사줬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카드로 본인의 몫인 2만 6천 원을 결제한 후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치페이 하자고 나간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자, 총 식대가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2만 6천 원을 내고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가 10만 4천 원이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도 별정직 조 씨와 배 씨가 김혜경 여사 모르게 본인들 식대 2만 6천 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면서 당시의 국회의원 부인들 몫인 식대 7만 8천 원도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카드 결제는 그 비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배 씨가 네가 B 씨 그거 잘 몰라. 그거 네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설명하고 너희 먹은 거하고. 그러니까 조 씨가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배 씨가 응. 이거는 김혜경 여사와 전혀 모르게 그냥 자기네들 업무 수행하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법인카드를 쓴 건데 이거에 왜 김혜경 여사가 끌려 들어가냐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김혜경 여사는 이 일과 관련이 없고 모른다라는 녹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측이 전혀 이진숙 것도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죠. 아무튼 그리고 이 제보를 한 수행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후보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제보 한 놈 자체가 저쪽 뿌락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 왜 법인카드 유용이라든지 내지는 무슨 뭐 횡령 이런 게 아니고 공선법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왜냐면 그 카드를 유용을 했네 안 했네라고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했던 사람 이거를 끌어들이려면 횡령이나 뭐 이걸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법카는 원래 그러라고 주는 카드니까 행여 그 사람이 법카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배 씨의 개인적인 유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거는 건 뭐냐면 김혜경 여사가 거기 와서 밥을 사준 행위가 매수 행위다. 아니, 표를 매수한 거다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다라는 걸 몰고 가는 거야. 아니 우원식 부인이잖아. 의원 부인한테 사줬는데 매수라고? 응. 사줬다고 하더라도 사준 것도 아니지만. 그럼 의원식 의원 부인을 잡아다가 좀 같이 대지를 하고 신문을 해보지. 이 사람들은 아예 안 건드렸어요.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의견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이야 그냥. 그 사람은 아니 저는 밥을 내준지도 몰랐고 김혜경 여사도 그거 사준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 이 증언은 아예 채택도 되지도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당선자한테 시비를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당선자한테. 낙선자를 이거를 해갖고 뭐 150만 벌금형을 취한다.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게 벌금 내고 났다고 치면 벌금 금액이 얼마니까 그걸로 인해갖고 당선 무효. 이걸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낙선했잖아. 이걸로 갖고 지금 당선된 걸 빼달라 그럴 거야? 아니 그리고 웃긴 건
그 제보한 사람이 핸드폰 버려버렸잖아.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 제보한 사람이 저쪽 당에 비례 신청했잖아. 이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그거 제보를 했으면 자기 핸드폰 왜 버려? 그래서 얘네들도 급한 거예요. 에이, 진짜. 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얼른 결론을 냈는데 27일 동안 기다리다가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선거 끝날 때까지, 아니 선거 마무리될 때까지.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 이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이 땡겨가 갖고 이걸로 유죄 판결을 27일이 보장돼 있는데 이거를 땡겨다가 3일 전에 이걸로 유죄를 확정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짓습니다. 못 짓죠, 당연히. 왜?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반론 기일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기한을 27일 기다려줘야 되니까. 근데 나는 왠지 이 새끼들이 하다 안 되면 그거 없이 지네가 갑자기 확정을 때려버리는 또 반헌법적인 짓거리를 해갖고 꼬투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김혜경 여사가 진짜 법화를 잘못 사용한 그 금액이 어쨌든 그거야. 이거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게다가 하는 거야. 더 짜증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SNL 같은 쓰레기 작가들이 이 사안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이걸 가져다가 자기네들은 기계적 중립을 취한다고 소고기 사 먹는 거 좋아하잖아. 법카 쓰잖아. 이지랄 하면서 지들 딴에는 이거 정치 풍자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짜증이 난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여기 시사저널도 세상에 이 제목이 봐. 직접 증거 없는 김혜경 사건이라잖아. 직접 증거가 없어요. 시사저널은 어느 계열인지 아시죠? 중앙일보 계열입니다. 시사저널에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직접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헌법에 양형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와 따른 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더 갖고 벌금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의 10배 정도를 때리는 게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해먹잖아요. 그럼 이걸 벌금으로 때려갖고 최대로 때릴 수 있는 게 100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이잖아요. 7만 8천 원. 7만 8천 원이잖아. 그러면 78만 원 벌금을 때리는 게 양형으로서 때릴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왜 150을 때릴까요? 100만 원 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기소 여부도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나 이 변호인 측이 유리하게끔 판단하게 해야 되는 모든 헌법에 대한 판례를 다 까집은 거고 심지어 그 양형으로 때리는 150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이진숙은 원희룡은 나경원은 그럼 완전히 자기 그 재산 다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150이 이재명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떠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해서 판결을 내는 것 자체가 저희는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사법부 자체가 썩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 지금 햇빛마을님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를 짚지 뭘 기사를 보고 오해한다고 그게 더 오버임 하셨는데 이거는 정치 고관여층이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민주당 그렇죠. 지지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SNL 풍자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은 몰라요. 그냥 김혜경 여사도 법카로 소고기 사 먹는 사람처럼 해놓으면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분석해서 얘기하는 게 하지 않아요. 띄엄띄엄 얘기합니다. 그렇죠. 김혜경, 법카, 쇠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로따로 다 떼가지고 그걸 하나로 뭉쳐갖고 마치 그게 한 가지 얘기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요. 가지고 사람들은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그것만 듣고 어머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이 판검사 이 쓰레기 새끼들이 또 조작 판결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저 새끼들이 뭐라 그럽니까? 프레카드를 공식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대법원에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동의는 구현돼야 됩니다. 이렇게만 딱 써놓으니까 마치 이재명이 불법이고 부정한 사람인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맨날 뭐 법화, 맨날 부인 문제 그렇죠. 있었다. 맨날 그러잖아. 저쪽 애들이. 그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네. 네. 그래놓고 저쪽이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를 목걸이. 받았는지 몇백짜리 비올백을 받았는지 이- 조그마한 파우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큰 300이고 아마 통일교에서 갖다 준 샤넬백은 아마 몇천 할걸요? 100만 원 단위로 못 사는 걸 거예요. 뭐 이런- 도이치모터스도 뭐 23억 해먹었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심하기도 하지만 화나기도 하지만 결국 쟤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권선동이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은 범법자고 불법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밖에 어디 가서 털질 못해요.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이 어떤 놈들도 저쪽 당에는 어떤 놈들도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너무 화가 나지만 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워딩으로 씹어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부분은 어저께 VIP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부인들이 초청된 VIP 모임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란히 같은 테이블 안에 김문수 후보 부인하고 이재명 후보 부인하고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 둘이 지금 인상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미소 지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 부인은 설단영 씨는 그냥 혼자서 외톨이가 돼갖고, 아무하고도 대화를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계종 행사에서 만났죠. 그래서 와, 이 행사 안에서 보여지는 품격이나 두 분의 언행이라든지 또 저분 알잖아. 내가 도지사 시절에 우리 뭐 남편도 갖고 내가 다 해결했어. 예선 다 해결했어. 내가 호남표 다 긁어 올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 거면 계엄때 남편 담 넘어가시라고 참 몰아주면서 울던 부인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이게 진짜 난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은데요. 관상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싫다, 진짜.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네. 하죠. 저도 자꾸 그 공포 영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기까지만 하자면서요. 공포 영화 거기까지 생각을 많이 하자니까. 해. 근데 내 생각 문득 연상이 됐다. 네 생각하지 마. 생각도 생각도 하지 마. 할 거야. 생각도 하지 마. 나 쏘고 무서워. 네. 아무튼 쟤네들의 짓거리들 결과적으로는 다승자박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 영화 좀 안 나오나? 네. 응? 그 영화 안 나오나 이제? 이제 난 리바이벌 많이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그죠. 영화 자, 채널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